이 서사의 마지막 장은 파열에 대한 기록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리. 신념, 정의, 시스템, 그리고 한 남자의 영혼까지. 이것은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진 후 잿더미 위에 남겨진 끔찍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다. 대검찰청 특별조사실. 이강철이 낮에 정체성으로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는 밤의 그림자를 품은 용의자로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어떠한 소음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직 두 개의 숨소리와 벽을 사이에 둔 두 개의 달은 정의가 팽팽하게 대치할 뿐이었다. 박지환, 시스템의 수호자.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져 놓았다. 그것은 이강철을 향한 신문이자 마지막 남은 자비를 베푸는 설득이었다. 최 교수를 잡은 공은 인정하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네는 선을 넘었어. 박지원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법전의 첫 페이지처럼 단단하고 엄격했다. 증거 없어. 자네의 그 훌륭한 파트너가 김태훈이랬나? 그 자가 모든 디지털 기록을 바이러스처럼 먹어치웠더군. 그는 혀를 찼다. 하지만 이건 증거의 문제가 아니야. 이강철 검사. 이건 신념의 문제일세. 박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조사실 안을 맴돌았다. 마치 우리의 갇힌 냉수를 길들이려는 노련한 조련사처럼. 자네가 믿는 그 방식, 그 폭력, 그 사적 제재로는 보호망을 절대 잡을 수 없어. 그가 이강철의 눈앞에 섰다. 놈들은 법 위에 있어.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바로 놈들이니까 자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네는 그저 놈들의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해. 결국 자네도 그놈들한테 이용당할 뿐이야. 박지환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높아졌다. 그는 진심으로 이 유능한 후배 검사를 시스템 안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시스템 안에서 싸워. 그게 자네가 진짜 이기는 길이야. 돌아오게, 이 검사. 그것은 회유이자 시스템의 마지막 경고였다. 이강철은 조사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후배 검사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18년의 분노와 무고한 조교를 납치하며 스스로 괴물이 되었던 어젯밤의 죄악과 그리고 김태훈이라는 가속기를 만나 폭주해버린 기관사의 눈이었다. 그는 박지환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낳은 괴물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강철은 처음으로 시스템의 수호자에게 반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하극상이자 두 세계의 완벽한 파열을 의미하는 선언이었다. 증명하겠습니다. 박지환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의 그 안온하고 부패했으며 스스로 썩어 문드러진 시스템이 아니라. 강철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피로 물든 내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박지환은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신념 그 자체였다. 박지환은 패배를 인정하듯 조사실 문을 열었다. 가보게. 시스템은 스스로 빚어낸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그렇게 놓아주었다. 그러나 이강철이 시스템이라는 적을 정면으로 돌파할 때 그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칼날이 그의 등 뒤를 노리고 있었다. 여론이라는 이름의 가장 변덕스럽고 가장 잔인한 칼날. 수민TV 방송 화면. 밤. 어제까지만 해도 밤의 집행자를 영웅이라 부르짖던 수십만 명이 다시 모여들었다. 하지만 오늘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달랐다. 한수민. 그녀는 화려한 조명 대신 어두운 배경 앞에서 슬픔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도 끔찍하고 참담한 진실을 여러분께 고발하려 합니다. 그녀는 보호망 네트워크가 던져준 막대한 자금에 매수되었다.
그녀의 확성기는 이제 밤의 집행자가 아니라 그를 창조한 대중을 향해 조준되었다. 저희 수민 TV가 독점 취재한 결과 그녀는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저희가 영웅이라 불렀던 그 밤의 집행자는 사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이강철의 증명사진을 띄웠다. 대검찰청 이강철 검사. 채팅창이 1초간 마비되었다. 이게 무슨 합성 아님. 그는 현직 검사였습니다. 한수민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속았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라는 신분 뒤에 숨어 대중을 기만하고 잔혹한 폭력을 즐긴 살인마였습니다. 여론은 뒤집히는 것이 아니다. 여론은 그저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쏠릴 뿐이다. 영웅에서 살인마로, 정의에서 기만으로. 어제까지 그를 찬양했던 수백만 개의 손가락이 이제 그를 찢어 죽일 듯 키보드 위에서 날뛰기 시작했다. 검사가 저런 짓을. 역대급 사이코패스. 당장 사형시켜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강철은 시스템의 적이 되었고 동시에 대중의 적이 되었다. 그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완벽한 이방인이자 고립무원의 표적이 되었다. 그날 밤 강철의 비밀 아지트. 그는 짐을 꾸리고 있었다. 떠나야 했다. 시스템도 여론도 그 무엇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모든 포위망을 뚫고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목표. 보호망의 진짜 심장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쾅! 아지트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누군가 비틀거리며 굴러들어왔다. 피냄새. 김태훈이었다. 그의 한쪽 팔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가속기. 모든 것을 게임처럼 즐기던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처절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젠장, 그는 피를 닦아내며 아지트의 통신 장비를 미친 듯이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 VIP 놈들.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어. 무슨 일이야? 강철이 응급처치 도구를 들고 다가갔다. 최 교수를 잘라낸 건 우리를 이용한 게 맞아. 하지만 그건 보호망의 진짜 보스가 아니었어. 김태우는 고통과 분노로 헐떡이며 말했다. 보호망, 놈들이 이젠 우리 둘 다 제거하려 해요. 사냥개가 너무 커버렸다 이거지. 김태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보호망의 비밀 특수팀에게 습격당했으며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 온 것이었다. 그가 가진 모든 장비, 모든 데이터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놈들이 날 얕봤어. 김태우는 피 묻은 손으로 USB 하나를 꺼내들었다. 놈들의 방화벽을 뚫고 이걸 빼내왔지. 그가 USB를 강철의 모니터에 꽂았다. 놈들의 진짜 본 거지. 그리고 놈들의 진짜 VIP가 오늘 밤 모이는 장소. 모니터에 한 건물의 위성 사진이 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초호화 펜트하우스.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요새였다. 김태훈이 피를 토하듯 웃었다. 이젠 진짜 게임 오버를 보여줄 시간이야, 영웅님. 두 남자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사냥당하는 부상당한 짐승이었다. 그러나 강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한 조각의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호망의 본거지로 향하기 직전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남겨둔 마지막 자료를 챙기기 위해 대검찰청에 잠입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박지원의 시스템 안에서 정의를 꿈꾸던 그 순수했던 신입 동료 검사의 사무실. 그 사무실 문틈으로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철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동료 검사는 책상에 앉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보호망의 비리를 몰래 캐고 있었다. 박지환이 말한 시스템 안에서의 싸움을 그는 정말로 실천하고 있었다. 강철이 밤의 집행자로서 외부를 공격할 때 이 신입 검사는 내부에서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호망은 그를 놓아두지 않았다. 손목에는 자살로 위장된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책상 위에는 유서처럼 보이는 파일이 열려 있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시스템이 만들어낸 완벽한 위장 자살. 어떠한 부검으로도 어떠한 수사로도 이것이 타살임을 증명할 수 없을 터였다. 강철은 동료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18년 전 그 빗속에서 힘없이 떨어지던 여동생의 손과 겹쳐졌다. 무고한 희생. 시스템이 지켜주지 못한, 아니, 시스템이 살해한 또 하나의 영혼. 박지환, 당신이 틀렸어. 당신의 시스템은 아무도 지키지 못해. 오히려 시스템은 기꺼이 괴물이 되어 악을 처단하려는 자를 살인마로 만들고 시스템 안에서 정의를 외치는 자를 자살로 위장해 죽여버릴 뿐이야. 그 순간 이강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졌다. 지금까지의 행위가 심판이라는 이름의 자기 합리화였다면 지금부터의 행위는 오직 단 하나, 복수였다. 밤, 보호망의 본거지. 초호화 펜트하우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18년 전 그날 밤처럼 부상당한 김태우는 인근의 차량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해킹을 시작했다. 모든 전력 차단합니다. 3분, 그 안에 놈들의 심장을 가져와요. 쾅,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지고 비상 전력조차 먹통이 되었다. 김태훈이 만든 3분의 어둠. 강철은 그 어둠을 뚫고 짐승처럼 펜트하우스로 쳐들어갔다. 더 이상 은밀한 잠입 따위는 없었다. 그는 정문으로 돌진했고 앞을 막아서는 보호망의 최고급 경호원들을 말 그대로 부수며 전진했다. 막아. 저 새끼 막아. 괴물이다. 경호원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지만 어둠과 분노에 휩싸인 강철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그는 총알을 맞아가며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며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피가 피를 불렀고 비명과 총성이 18년 전 그날의 빗소리와 뒤섞였다. 그는 심판자가 아니었다. 그는 희생된 동료와 18년 전의 여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르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였다. 펜트하우스의 가장 깊숙한 곳, VIP 룸. 모든 경호가 뚫리고 피투성이가 된 강철이 문을 부수고 들어섰다. 그곳에는 한 남자, 보호망의 보스 VIP가 태연하게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공포에 질린 적이 없다는 듯 여유로웠다. 그는 김태훈의 특수보안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 진짜 VIP였다. 드디어 만나는군, 이강철 검사. VIP는 강철에게 와인잔을 내밀었다. 자네의 그 넘치는 정의감 덕분에 우리 조직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었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 강철은 대답 대신 쇠 파이프를 들었다. 18년 전 여동생의 범인을 향해 들지 못했던 제2건설 유 대표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리고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을 향해 겨눠진 쇠 파이프.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시스템. 강철이 피를 뱉으며 말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끝장낸다. 끝. VIP는 비웃었다. 이강철. 자네는 아무것도 끝내지 못해. 자네가 날 죽여도 이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아. 제2, 제3의 이강철이 제2, 제3의 내가 나타날 뿐이지. 이게 세상이야. 닥쳐. 강철이 쇠 파이프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그가 VIP의 머리를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멈춰. 박지환의 목소리였다. 쾅, 창문이 깨지고 경찰 특공대가 펜트하우스로 쏟아져 들어왔다. 박지환이 총을 든 채 강철과 VIP 사이를 막아섰다. 그만해, 이강철. 박지환이 강철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 놈을 죽이면 너도 똑같은 쓰레기가 되는 거야. 넌 내 여동생을 죽인 그 놈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18년 전의 트라우마. 강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쇠 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눈에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난 이미 돌아갈 수 없어. 강철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던 그 찰나의 순간, 박지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VIP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 박지환은 피투성이의 강철을 돌아보며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이것은 그의 방식, 그의 시스템이 거둔 마지막 승리였다. 보호망 네트워크 수장, VIP 이름을 살인 교사 및 국가 시스템 교란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강철은 수갑이 채워지는 VIP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겼나? 시스템이. 이긴 건가? 경찰 특공대가 VIP를 끌고 나갔다. 박지환은 강철을 체포하지 않았다. 아니, 체포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증거는 강철이라는 불법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강철은 모든 것이 끝난 펜트하우스의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며칠 후, 납골당. 강철은 자살로 위장되어 살해당한 동료, 검사의 유골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동료가 마지막까지 조사하던 보호망의 미리 파일이 들려 있었다. 멀리서 박지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남자는 말을 섞지 않았다. 박지환은 다가가지도 그를 잡지도 않았다. 그는 시스템의 수호자로서 VIP를 체포했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이 지켜주지 못한 무고한 희생자 동료 검사와 그 시스템을 대신에 괴물이 되어버린 이단아 강철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이강철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는 출국장으로 향했다. 일부에서 보았던 법의 평등을 믿었던 그 선하고 이성적이던 검사의 눈빛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세상을 향한 냉혹한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 나라를 떠난다. 그러나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동료의 유품인 보호망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울의 최고급 한정식집, 은밀하고 견고한 밀실. 체포되었던 보호망의 보스 VIP가 어떻게 된 일인지 깨끗한 옷을 입고 풀려나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 이 모든 판을 처음부터 지켜본 진짜 배우 진짜 VIP와 마주 앉아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지환이 체포한 VIP는 그저 보호망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난 것이다. 고생했네. 한동안 시끄럽겠군. 진짜 VIP가 여유롭게 말했다. 덕분에요. 이강철이라는 그 미친 사냥개 덕분에 조직의 썩은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도려냈습니다. VIP가 아첨하듯 웃었다. 하긴, 사냥개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날뛰는 것도 문제야. 진짜 VIP가 술잔을 비웠다. 새로운 사냥개는 구했나? 정의는 승리했는가? 아니, 승리한 것이 정의인가?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